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 자, 이거는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고요. 여기서 델타 Q는 개가 흡수한 열의 양, 그다음 델타 U는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델타 W는 개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이다. 자, 여기에 이제 제일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요 응용은 아직 소개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된다 그랬죠. 흡수한 열 중에 일부는 에너지로 저축하고 일부는 이제 일로 소모한다는 거고요. 전부 다 단위는 줄 단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요 델타 U 중에 이제 U 값, 요 델타 U는 U의 변화량인데, 요 U는 개의 에너지인데, 개의 내부 에너지, 그냥 뭐 에너지라 그럽시다. 내부 에너지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기체의 경우 U 값은 2분의 3 라지 n kt 해도 좋고, 또는 2분의 3 스몰 n rt 해도 좋습니다. 똑같은 값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증명을 시작했었죠. 자, 그걸 지난번에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자, i번째 입자. 자, 이상기체고 다는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다는자 분자는 점입자예요. 다는자 분자는 점입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 단순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죠. 그래서 총 U의 값은 요거를 쭉 합친 거라 그랬죠. 라지 n까지 2분의 1 m, 요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m을 써주고요. vi 제곱 요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참고로 입자들이 질량은 다 똑같지만 속력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룰 때는 주로 평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정의를 합시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V의 제곱의 평균값. 자, V의 제곱은 속력 제곱이죠. 속력 제곱의 평균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이 속력을 다 더합니다. i번째 입자의 속력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이거를 라젠계를 다 더해가지고 이거를 총 개수로 나눠준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V의 평균의 제곱이 아니고 제곱의 평균입니다. 차이가 중요해요. 평균 내기 전에 제곱을 한 거죠. 제곱한 다음 평균 낸 거. 요건 뭐 하나의 정의죠. V 제곱 바라는 경우에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vi의 제곱을 갖다가 n 곱하기 v 제곱의 평균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u의 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u 이꼬르 2분의 1 m은 그냥 밖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 v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i번째 입자의 속력의 제곱인데 요 네모한 요 값을 갖다가 요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라지 n m 곱하기 v 제곱의 평균이다. 자, 요겁니다. 자, 요 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 이제 식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다는자 분자 경우에 참고로 요 이제 에너지가 요래 주어진 건 다는자 분자 경우만 이렇게 되죠. 다는자 분자가 아니면은 이원자 분자가 되면은 이거는 단순한 점입자가 아니죠. 이원자 분자가 두 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강체 개념이 돼 버리는 거죠. 강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점입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었죠. 우리 역학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 관계식이 있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단한 경우 단원자 분자만 지금 이제 우선 쉽게 고려하는 거죠. 자, 그럼 지난번에 이제 소개했습니다만 I 번째 입자가 충돌. 자, I 번째 입자가 이제 벽에 부닥치는 거죠. 이렇게 탁 벽에 부닥치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거죠. 반사되는 과정에 벽에 1회 충돌로 벽에 전달하는 운동량 입자가 1회 충돌. 오른쪽 벽만 신경 쓰면 됩니다. 로 벽에 전달하는 운동량의 값은 요거는 2배 m v I 번째 입자의 x 성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향은 벽 방향을 x축으로 잡았으니까 x 방향을 써줍니다. 이렇게 요만큼의 운동량이 벽에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I 번째 입자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때린단 말이죠. 근데 I 번째 입자가 요 벽에 때리는 요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 이제 입자가 처해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은 반사돼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아래에 또 반사되고 또 저 왼쪽에 또 반사돼가 다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I 번째 입자 하나에 고정하더라도 오른쪽 벽을 치는 이 최수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때립니다. 다닥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가 상당히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빠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한 바퀴 한 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말하자면 한 주기죠. 한 주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게 왕복 시간, 왕복에 걸리는 시간. I 번째 입자입니다. I 번째 입자.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요거는 왕복 걸리는 시간 얼마겠습니까? 자, 요거는 YZ 성분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X 방향만 신경 씁니다. 지금 위에서 빛을 비췄다 생각합시다.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만 보이겠죠, 아래. 그 생기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건 X 방향만 신경 쓰면 됩니다. X 방향으로 VX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반사되면은 똑같은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또 저쪽에서 반사되가 또 똑같은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오죠. 그래서 그림자만 보면은 아래 위 전후에 반사되는 거 신경 쓸 거 없이 오른쪽 왼쪽 요 벽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요 거리를 L이라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요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거리를 L이라 그럽시다. 요서 요까지 요 거리를 L이라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왕복하는데 걸리는 거리는 2L이죠. 그래서 2L이라는 거리를 VX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죠. 요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초다 그러면은 1초에 한 번 때리는 거. 요 걸리는 시간이 0.1초다 그러면은 1초에는 요것의 역수에 해당된 0.1의 역수는 10이죠. 10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은 I 번째 입자가 I 빼먹었네요. VIX입니다. 입자가 단위 시간당 벽을 때리는 횟수는 뭐겠습니까? 걸리는 시간이 여기 바로 사실 주기죠. I 번째 입자의 주기입니다. I 번째 입자에 주기를 보통 T로 써줘요. 온도가 아닙니다. 주기입니다. 역하게 써요. 주기를 T로 썼죠. 참고로. 자, 그러면은 I 번째 입자가 단위 시간당 오른쪽 벽을 몇 번 때리느냐? 왼쪽 벽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대상은 오른쪽 벽입니다. 오른쪽 벽만 지금 다룹니다. 이 벽 하는 거 오른쪽 벽이에요. 때리는 횟수는 요거 역수죠.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걸 FI라 그러겠습니다. 요거는 주기의 역수다. 주기입니다. 해주면 역수니까 VIX를 2L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 i 번째 입자가 벽을 때리는 횟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 시간당 요만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t 동안에 여기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죠. vix over 2l의 델타 t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셋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t 동안 i 번째 입자가 벽에 전달하는 운동량은 얼마겠습니까? 1회 충돌로 벽에 전달하는 양이 요만큼이죠. 근데 델타 t 동안의 횟수가 요만큼이죠. 한 번 충돌할 때 요만큼씩 전달하는데 델타 t 동안에 요만큼 때리기 때문에 요만큼 횟수로 때리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요 두 개 곱하면은 EMVIX의 X 햇 여기 이제 한 번 충돌할 때 전달하는 양이고 충돌 횟수는 델타 t 동안의 충돌 횟수는 VIX over EL 델타 t가 되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면은 이자는 이렇게 상쇄되고 없어지네요. 그래서 분모는 L이 되고 분자는 M 곱하기 VI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델타 t가 되고 방향은 x 방향이죠. 이건 이제 x 방향은 이제 벽의 수직 방향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자가 벽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동안 델타 t 동안. 그래서 이게 바로 델타 p 운동량 가로 해가지고 델타 t 동안 벽에 전달. 하는 요 P는 운동량입니다. 이 운동량. 즉 델타 P 이꼬르 L분의 MVIX의 제곱에 벡터니까 벡터 방향을 씁시다. 여기다가 델타 T하고 X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양변을 델타 T로 나누면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 여기 바로 힘이죠. F. 힘입니다. 이꼬르 요 이제 델타 t를 나눴죠. 없어져 버리죠. L분의 MVIX 제곱의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I 번째 입자니까 요걸 I를 하나 씁시다. I 번째 입자에 의한 거니까 I 번째 입자. I 번째 입자. 따라서 I 번째 입자에 의한 벽에 가해지는 힘은 FI라고 썼는데 요 값은 L분의 MVIX의 제곱의 X방향이다. 이 벽의 수직한 방향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I분지 입자만 때리는 게 아니죠. 모든 입자들이 다 때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입자들에 의한 벽에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이걸 다 대주면 되는 거죠.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fi 요거를 전부 다 대주면 됩니다. 대주면은 L분의 M은 공통인수로 나오고요. X 방향도 공통으로 들어가고 남는 거는 시그마죠. i가 1에서 라지 n까지 VIX의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다 대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참고로 요 VIX의 제곱을 더하는 거 요거 더하기 VIY의 제곱 더하기 VIZ의 제곱 요 세 개를 다 대줘 가지고 i가 1에서 라지 n까지 한 것이 시그마 VI의 제곱이죠. 요 VI 제곱이라는 건 I 번째 입자의 속력의 제곱이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썼죠. 요건 n 곱하기 V의
제곱의 바라 그랬죠. 아까 했던 겁니다. 앞에.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x 방향의 성분의 제곱하고 y 성분 제곱, z 성분 제곱 다 된 것의 총합은 그 v 제곱의 평균값에 이제 라지 n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제 x, y, z 성분이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평균적으로 이 방향에 대한 이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봅니다. 평균적으로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평균을 어차피 입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개수가 엄청 많단 말이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아요. 10에 뭐 23성 이쯤 되면은 이걸 하나하나를 다 뭐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x, y, z 방향을 다 똑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x 성분, y 성분, z 다 똑같이 봐가지고 3 곱하기 이렇게 해버립니다. i가 1에서 라지엔까지 vi x 제곱이다. 이게 요 세 개의 성분을 제곱한 거를 다 평균 내면 똑같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따라서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vix의 제곱의 평균은 v 제곱의 평균 vi 제곱의 평균을 3분의 1 낸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성분을 나란히 똑같이 이제 분배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x, y, z 방향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제 한 거죠, 말이죠. 근데 요거는 뭔지 우리 했지 않습니까?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꼬로 3분의 n v 제곱의 평균이다. 자, 이걸 이제 대입합니다. 여기 대입하면은 자, 요 동그라미 한 거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요 부분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L분의 M은 그대로 남고요. 요 괄호한 부분 요거로 바뀌죠. 3분의 라지 N V 제곱의 바에다가 X이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입자들에 의해서 벽에 가해지는 힘이 결국은 기체 개에 의해서 벽에 가해지는 힘이죠. 따라서 기체 개, 단원자 분자로 된 이상기체 개에 의한 벽에 가해지는 힘 이꼬르 L분의 3자를 먼저 쓸까요? 라지 N 써주고 그 다음에 MV 제곱에 바를 써주고 X이죠. 여기 이제 힘의 크기가 되고 여기 바로 뭡니까? 따라서 3L분의 N MV 제곱 바 요것이 바로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죠. 힘이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여기 이제 F인데 Fx인데 F는 PA죠, 그죠? PA. F를 L로 나눈 게 F를 A로 나눈 게 압력이지 않습니까? 요걸 이용한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압력 곱하기 면적을 했더니 3L분의 라젠의 MV 제곱의 평균하고 똑같더라. 이런 식이 나왔죠. 자, 이제 L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면 P 곱하기 A 곱하기 L 했습니다. 이꼬르 3분의 N에다가 2분의 MV 제곱의 바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L은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L은 요쪽으로 이동됐죠. 그죠? PAL은. 근데 A 곱하기 L이 뭡니까? A는 단면적이고 L은 길이니까 바로 부피죠. 따라서 PV는 3분의 2N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이 바로 이 운동을 우리가 다뤄가지고
운동학으로부터 단성 충돌한다는 가정하고요. 몇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 제가 출발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는 안 적은 것 같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두 가지 사실이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다시 여기 뒤에 적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식은 단원자 분자 경우 단원자 분자로 된 이상기체 경우에 요거는 시그마 2분의 1 MVI의 제곱의 평균에 해당되는 요것을 갖다가 다 한 거니까 요거는 라지 n 곱하기 2분의 MV 제곱의 바다 요 이제 있을 겁니다. 지난번 그 식을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게 이제 U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PV는 large n KT다.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U가 단원자 분자 경우, 단원자 분자의 경우, 이상기체 경우에는 이거는 2분의 3 large n KT가 된다는 요거를 이제 우리 증명하려는 거였거든요. 이제 드디어 증명이 됐죠. 자, 이제 요 빨간 걸로 일단 테두리를 요거를 이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내린 결론은 요 식이죠. 자, 요 식을 가만 보시면은 요 n하고 요래 두 개 곱한 게 바로 요 값이죠.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n 곱하기 요 부분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따라서 PV는 3분의 2 곱하기 n 곱하기 동그라미 한 거 요거를 바꾸면 u가 되죠. 근데 한편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large n KT죠. 따라서 3분의 2 u 이꼬르 large n KT가 되고 따라서 u는 2분의 3 large n KT다는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 빨강색으로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역학적으로 유도된 결과하고 결부를 시켰더니 U 값이 이렇게 유도돼 나오더라. 그래서 앞으로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U 값은 2분의 3 NKT로 주어진다. 아시겠죠? 길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U 이꼬르 2분의 3 스몰 n RT 앞으로는 이 라지에는 안 쓰고 스몰 n을 많이 씁니다. 이게 다루기가 쉽죠. 라지에는 엄청 큰 숫자고 스몰 n은 몰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고 K는 또 엄청 작은 숫자죠. 근데 R은 또 상대적으로 커져 버렸죠. 그래서 스몰 n, 라지 R이 다루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여기 말이죠. 핵심적으로 써먹었던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자, 잠시 이제 U를 단원자 분자 경우에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2분의 1 M I는 안 쓰겠습니다.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I번째 입자의 X 성분 제곱 더하기 I번째 입자의 Y 성분 제곱 더하기 I번째 입자의 Z 성분 제곱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에너지 등 분배 정리. 자, 여기서가 이게 뭐냐면은 요 에너지를 나타내는 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 요 1부터 라지 n까지 합친다는 거는 당연히 있고요. 입자가 라지 n게 있으니까. 그 중에 에너지를 결정하는 성분에 요 속도의 X 성분, 속도의 Y 성분, 속도의 X 성분, 속도의 Y 성분, 속도의 Z 성분 요 세 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요 이제 정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결정하는 입자 하나하나마다의 각 성분마다 2분의
1 KT가 할당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등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에너지 등분배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습니다. U 이꼬르 2분의 1 M 곱하기 V 첫 번째 입자의 X 성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첫 번째 입자의 Y 성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첫 번째 입자의 Z 성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의 두 번째 입자의 X 성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의 두 번째 입자의 Y 성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의 두 번째 입자의 Z 성분 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끝없이 가잖아요. 이 하나하나마다 2분의 1 KT를 할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꼬르 이 하나마다 2분의 1 KT를 할당합니다. 2분의 1 KT 할당됐죠. 요게 첫 번째 입자에 3개 되죠. 더하기 2분의 1 KT 더하기 2분의 1 KT. 요게 첫 번째 입자죠. 요게 첫 번째 입자. 첫 번째 입자. 이런 걸 더한 거를 쭉 해가지고 라지 n 번째 입자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전합식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KT가 3개가 라지 n개 주어지니까 2분의 3 라지 n K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꼬르 2분의 3 라지 n KT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단원자 분자의 에너지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정리가 주어지느냐는 것은 일반 물리, 기초 물리에서는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생략 아니라 하면 어려우니까 못하죠. 자, 그럼 이원자 분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원자 분자의 에너지, 이산기체 물론 는 자, U는 뭐가 되느냐면 이건 이제 강체죠. 이원자 분자의 특징은 R형 형태 아닙니까? R형 형태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요 경우에는 점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해당되는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에 여기 이제 여기 I겠죠. X, Y, Z 성분 다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요런 게 시그마 I가 이래서 라지 N개. 요게 사실 3N개죠. 성분별로 하면은 X, Y, Z 성분 따로 해가지고 따로 3N개입니다. 이게가 등장한 거예요. 그거만 하면 안 되죠. 더하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질량 중심이 고정됐다고 보고 회전 모드 때문에 생기는 게 있죠. 회전 모드의 경우에는 축이 3개 중에서 이 축이 여기 R형 방향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수직한 두 성분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R형 축이죠. R형 축 방향으로는 돌려봐야 에너지 이게 간성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축은 사실은 에너지에 가담을 안 합니다. 에너지에서 제외입니다. 나머지 두 축 요걸 X축이라 그러고 요걸 Y축이라 그러고 Z축이라 그러면 나머지 Y, Z는 가담을 해요. 입자 하나마다 2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Y, Z 회전 성분 여기에 이제 2개 N개니까 2N개 추가합니다. 추가. 3N하고 2N 추가하면 5N개가 되죠. 따라서 이원자 분자의 에너지 U는 2분의 1 KT가 5N개 있으니까 2분의 5N KT가 됩니다. 이게 이원자 분자 경우입니다. 자, 그럼 3원자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3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요건 이제 축 3개가 다 3원자 분자 이상이 되면 입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축마다 다 이제 회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세 축 모두 에너지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U는 요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 요 성분이 XYZ까지 해가지고 3N개죠.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
사문자 또는 그 이상도 다 됩니다. 요거 3행계 해가지고 요거는 6행계죠. 6행계 곱하기 2분의 KT 해주면은 2분의 6NKT 또는 3NKT가 됩니다. 여기에 3원자 분자 이상 분자가 이제 원자 여러 개, 3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요 식을 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양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